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손태석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선생님이랑 고려대학교 파이널 강의를 이제 듣게 될 텐데요. 가야죠. 고려대. 이렇게. 네, 고려대. 참 선생님은 싫어하겠죠, 고려대를. 왜? 논술을 없앤대. 이번이 마지막인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차 타는 행운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가 문제가 선생님 봤을 때는 고려대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렵게 보이는데 아니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미치겠죠? 자, 봐봐.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 1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최저 충족 조건이라든지 어떤 뭐 반영 비율, 내신 이런 것들은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 그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고려대 논술의 특징과 대응법에 대해서만 알려드릴게요. 고려대 논술 첫 번째 특징이 뭐야? 많이 들어봤을 거야. 개방형이다 이런 거죠. 개방형 논제. 개방형이 무슨 말이죠? 개방? 열린 거죠. 열린.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게 뭔 말이에요? 단순합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논술 많이 경험했다면 많이 봤을 거야. 자,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그쵸? 가를 활용하여 나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를 참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죠. 가를 활용해서 나의 견해,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해라 이거죠. 그럼 뭐야? 가를 가지고 문제점과 근거를 쓰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쓰라는 게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다를 활용해서 조건이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라. 왜? 문제점 쓰라고 했으니까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됐어? 자, 그러니까 뭐야? 문제 자체가 이건 뭐야? 문제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고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는 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런 논리가 구성된 문제에서는 어려운 게 뭐예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제시문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맞죠? 자, 근데 고려대의 개방형 논제는 뭐야? 뭐가 없는 거죠? 논리적 구성이 없는 거야. 교수님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줬는데,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A하고 B하고 C하면 좋은 논리적 답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대가 어떻게 문제를 내? 이렇게 낸단 말이야. 1이죠. 1, 2, 3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대하여 논술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또는 뭐야? 사회 변동과 관행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언론과 이런 거. 언론과 여론 형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문제, 이 문제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뭘 써? 이런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논리를 자기가 구성을 못 하는 거잖아. 문제에서 논리를 안 주니까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모르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그냥 가는 거야. 뭐? 요약. 이렇게 해서 1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는 3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쓰는 순간 무조건 탈락이에요. 왜? 안 물어봤잖아.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이런. 빠이빠이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제시문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진 거야. 과거의 고려대는 요약이 1번 문제였어요. 왜? 제시문의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 여러분들이 국어시험에서 핵 싫어하는 그 제시문 정도의 난이도를 가장 싫어하는 거. 그 정도의 난이도 제시문을 주고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니? 이거 물어봤거든. 자, 근데 교육부가 뭐라 그랬어? 아니야, 그런 거 내지 마. 이렇게. 사교육을 조장한단다. 나 같은 사람 만나게 된단다. 아니죠. 선생님 사교육 아닌데. 선생님 EBS잖아. 공교육이에요. 네, 근데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제시문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1, 2, 3이죠. 제시문 1, 2, 3은 다 어디서 갖고 오냐면요. 기본 70% 정도. 70%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다음 30%는 교과서 난이도와 유사한 비문학 정도를 가지고 와요. 신문 기사 또는 어떤 유명인이 쓴 글 이 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뭐야?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제시문을 요약한 걸로 여러분들이 고려대를 뽑아 안 뽑아? 절대 못 뽑는 거지. 되겠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요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문 2를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 2를 읽어보니까 제시문 2를 A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 자, A를 읽으니까 뭐야? 사회 발전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이런 문제를 봐봐. 그러면 사회 발전에 대해서 제시문 1을 읽어보니까 A를 사회 발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사회 발전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B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사회 이 발전이라는 거, 그죠? 예, 발전이라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지? 이런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거? 자기가 제시문을 읽고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C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2번 제시문도 뭐야? A, B, C. 3도 A, B, C 이렇게. 수만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상상력, 창의성이에요. 됐어? 이 수만 가지 든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말, 뭐야? 논설문을 쓴다는 거죠. 논설문 쓰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논설문은 결국 뭐예요? 주장과 근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을 써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수만 가지 생각들을 중에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난 이걸로 쓸래 이거예요. 제일 중요해. 내 주장은 이거야. 사회 발전이 필요합니다.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죠. 교수님, 사회 발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이 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예였을 거예요. 자유와 권리를 찾는 대혁명 같은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사회의 발전이 없다면 우리 망했을 거야. 여러분들은 평소 내가 과거로 타임슬립을 하면 왕이었겠지. 아니죠. 과거에 1억 명이 살았으면 왕은 1명, 나머지 9,999만 9,999명은 누구예요? 노예죠. 알았어?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뭐야? 내 주장은 이거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어려워 안 어려워? 선생님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여러분 머리가 아파 안 아파? 엄청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해결책은 이거예요. 자, 어디 있죠? 네. 그래서 문제의 논리적 자, 무슨 얘기야? 문제에서 논리적 구성을 주던 다른 대학 문제와는 다르게 논리적 구성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논리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니까 뭐야? 논리적인 체계죠, 체계. 체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적 체계 중에 하나가 뭐야?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뭐예요? 사회 발전이란 걸 예를 든 거야. 사회 발전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 이런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뭐부터 들어와야 돼? 1번, 사회 발전이란 뭐니? 이런 거죠. 사회 발전의 개념은 이런 거야. 보통 아이들이 있죠. 사회 발전이란 이런 거야. 사회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사람들 사이에 모여서 사는 사회가 발전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개념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탐을 보는 거야. 사탐 공부할 때 어떻게 나오죠? 1. 공리주의란. 맞죠? 2.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비교. 공리주의의 장점과 단점. 공리주의의 한계니까 공리주의가 현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 순서예요. 자, 그러면 사회 발전의 개념을 썼으면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죠? 발전에 장애가 있어야 돼. 이런 거죠. 선생님 왜 장애를 쓰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야죠. 사회 발전을 가로막거나 사회 발전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을 쓰고 세 번째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발전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끊을 수 있겠죠. 이게 논리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 논리가 뭐냐? 비판적 사고죠.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뭐야?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개선하면서 내 의견을 밝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만 논리냐?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개방형이고 그래서 자기가 논리를 구성해야 돼. 그리고 하나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뭐죠? 이거죠. 서, 본, 결의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배우면 알겠지만 서본결을 쓰라고 하는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중에 없죠. 기본적으로 거의 서본결의 구조는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요구하는 대학은 중앙대 1번 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나 본론과 결론 중심으로만 쓰게 돼 있어요. 왜? 채점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합성을 위해서. 알겠어? 근데 고려대는 뭐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서본결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문장 쓸 때 개념 사회발전이란 붙어 들어가야 돼? 아니, 처음부터 쓰는 거죠. 최근 알파고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여론이 상반되고 있어요. 알파고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인지 우리 사회를 파괴시킬 것인지 결국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를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즉 사회 발전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1문단. 사회 발전이란 2문단. 근데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 또는 사회 발전이 안 됐으면 문제가 생겨 마무리 서본결. 알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배우라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수리 논술이 있죠. 이런 거죠. 이렇게. 수리 논술은 선생님이 안 해요. 예, 선생님이 덧셈, 뺄셈, 곱셈. 나도 옛날에 미적까지 하고 예, 수학을 잘했던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에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 네, 강릉시 대표로 이제 서울까지 와서 수학 경시대회를 나갔던 사람인데 이제 덧셈, 뺄셈, 곱셈밖에 못해요. 곱셈도 참 힘들어져요. 자, 근데 수리 논술이 나오죠. 자, 근데 수리 논술이 어때요? 25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진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도 오래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오래. 그래서 내가 못 가르치는 거야. 자, 그래서 25점이고 이 개방형 논제가 75점이죠. 결국은 전략이라는 게 있죠. 어떻게 이루어지냐? 수리 논술에서는요. 마이너스를 줄이는 거예요. 왜? 답이 있잖아. 그지? 답이 있고 그 답을 정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개방형 논제, 인문 논술에서는 점수를 따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런 전략으로 해서 선생님은 인문 논술에 대해서 아주 타이트하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논리적인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체계, 그 다음에 일관성을 어떻게 맞춰서 써야 되는지 이 제시문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선생님이 직접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해설지 안 봐요. 보고 오겠죠. 그죠? 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고대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문들을 정리하고 그 제시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여러 생각이 있는데 이걸 엮으면 이런 논리 하나 만드는 건 어때? 이런 논리 만드는 건 어때? 이런 논리 만드는 건 어때?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그 논리를 가지고 쓰는 과정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막 하는구나. 막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논리적인 체계가 완성된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글은 누군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뭐죠? 문제가 맞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던 수동적인 학생이 여러분 스스로가 논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논술에서 가장 나쁜 답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뭐일 수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다. 뭐뭐 이다. 이렇게 명료한 문장으로 끝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고려대 문제를 완벽하게는 아니겠죠. 완벽이 없어요. 이건 주관적 평가잖아요. 그죠? 나는 그렇게 허황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진 않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고려대 문제에서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서 자신감 있게 쓰게는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과 함께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